안녕하십니까. 오늘 SAP PC 구축 사례를 소개해드릴 GS 아이템의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SAP PC 구축 사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희 GS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고 기업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전략을 설명드릴 수 있는 바이모달 IT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드린 후 S4HANA 클라우드 PC의 특징과 고려점 이후에 프로젝트 사례 순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희 GS 아이템은 2006년 GS 칼텍스 IT 부분이 스핀오프 돼서 설립이 되었고 이후 GS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GS 그룹의 GS 리테일을 필두로 여러 관계사들의 SI하고 SM을 사업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ERP 사업 관련해서는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ERP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을 접목해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말씀드린 ERP, 클라우드, AMO, IMO, 컨설팅 사업 외에 정유화학, 가스 발전, 유통 인더스트리, 대학, 멤버십, CRM, ICT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들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전체 인력 중 80%가 중급 이상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ERP 사업 관련한 사업 인력은 구축과 운영, 인프라 인력을 다 포함해서 약 현재 지금 80명 정도의 고급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다양한 SI, SM 사업 외에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파트너로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IT 솔루션을 지속 개발하고 기업의 신속한 도입과 적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클라우드나 AI, 빅데이터 등의 최신 기술 외에 산업 인더스트리 밸류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 솔루션들의 대부분 그 밸류체인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은 뒤에 SAP ECC라든지 S4HANA 또는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까지 연계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회사 소개를 마치고 PC 구축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기업의 클라우드 전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기 위해서는 바이모달 IT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모달 IT라는 개념은 요 근래 나온 개념은 아니고 2014년 정도 가트너에서 발표한 개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고 변화하는 IT 환경에 대한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어떤 모드로서 기업의 IT 전략을 세우고 수행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모드 1에 해당하는 어떤 IT 시스템들은 대부분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한 코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표준화된 프로세스, 안정적인 그런 기관계 시스템으로 견고한 아키텍처 인프라스트럭처를 추구하는 모드 1에 대한 부분과 민첩한 프로세스와 신속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들, 유연한 아키텍처와 인프라스트럭처를 추구하는 도전적이고 좀 혁신적인 그런 모드의 시스템 두 개의 IT 전략을 병합해서 잘 융합해가지고 IT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같은 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이 모드 1과 모드 2에 대한 부분이 여러 비판이나 이제 여러 변화를 거쳐서 이 부분이 현재는 이제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기업들이 운영한다기보다는 모드 1과 모드 2가 잘 인터페이스 되는 형태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드 1의 시스템들도 모드 2, 그러니까 좀 더 민첩하고 신속하고 클라우드 베이스의 여러 가지 전략으로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는 지금 형태로 많이 기업들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금 기업의 환경적인 변화 검토를 기반으로 해서 S4하나의 클라우드 PC 쪽의 어떤 특징과 고려점을 살펴보자면 S4하나에 대한 SAP 쪽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앞의 세션에서 많이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S4하나 프라이빗 에디션에 대한 특징과 S4하나 온프라미스에 대한 기술적 특징은 거의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특징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개발 방법론이나 개발 형태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PC의 기본 엔진 자체도 S4나 온프레미스의 어떤 특징과 동일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어찌 보면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PC에 대해서는 기존의 온프레미스가 제공하는 어떤 확장성과 유용성 외에도 클라우드의 환경에서 제공하는 어떤 혁신과 구동 모델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상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잘 애드온 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또한 인프라에 관련해서도 기존의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서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해서 관리 운영하는 체계에서 SAP의 어떤 SAP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하이퍼스케일러 방식으로 해서 주로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단일 접점에서 보안이나 여러 가지 운영적 관점을 봤을 때 PC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기업들이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그 SAP가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액티베이션해서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많이들 검토를 안 하시지만, 기업 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을 잡는다든지 기업 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어떤 방안으로서 SAP가 제공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그 검토된 프로세스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PC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시하는 모델로서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나 인프라 초기 투자가 불필요하다, 단일 접점에서의 어떤 솔루션, 인프라, 기술적 시스템의 운영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요 세 가지 특징인데, 이 세 가지 특징을 총망라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의 어떤 TCO 관점에서 기존 모델보다는 훨씬 더 TCO를 절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려할 점으로는 우선 이제 PC 같은 경우는 SAP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나 인프라에서 그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PC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계획되지 않은 기술적 장애가 발생을 하면 SAP 기존의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SAP 어떤 노트나 이런 거 올려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했는데, PC 시스템은 특징적인 부분에서 얘기 드렸듯이 SAP 단일 접점에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SAP 인시던트를 작성해서 요청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PC 시스템 내에서 구축 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혹은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SAP에 요청을 해서 SAP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그런 작업 계획 시에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SAP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전략에 따라서 PC도 5년 내 1회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맨데토리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5년 내에 언제 하냐라는 거는 고객사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5년 내에는 한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고려할 점들은 지금은 좀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제약 조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SAP가 앞에 세션에서 계속 말씀드린 클린 코어 전략에 따라서 잘 그런 전략들을 수립해서 이런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을 기업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라면 기존의 어떤 온프라미스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많은 부분 이제 불편함을 느끼셨던 또는 발전하는 어떤 IT 기술을 우리가 회사 내에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약처럼 느껴졌던 ERP 시스템의 어떤 그런 언밸런스한 업그레이드 전략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설계함으로써 어쩌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PC를 가지고 프로젝트 했던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축 사례는 어카운트 인포로는 매출액 약 3,600억 정도 하고 종업원 수는 약 420명 정도 하는 회사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으로는 자체 개발해서 운영 중인 재무 ERP 시스템을 S4HANA PC로 이제 구축하는 그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고객사의 어떤 그런 배경이나 목적은 아까 위에 그 PC의 어떤 특징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 및 운영 TCO 관점에서 절감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요. 이 절감되는 포인트는 라이센스라든지 인프라, 운영관리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각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이 산정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절감 포인트들이 생기더라고요. 또한 내부회계 통제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한 기존의 이제 재무 ERP 시스템 자체가 단순 이제 SI성으로 만든 이제 본인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업무 프로세스는 계속적으로 변경을 하는데 시스템 변경에 대한 속도가 그걸 받쳐주지 못해서 프로세스 단절로 인해서 수작업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PC를 도입함으로써 수작업 최소화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프로젝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는 우선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쪽을 도입하는 것이 프로젝트 범위고, 이 고객사는 AWS를 통해서 전체적인 클라우드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방식으로 해서 클라우드는 AWS 클라우드를 선택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하면서 왜 SAP를 선택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의 어떤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고 특히 이 내부 회계 통제에 대해서 SAP 연계 솔루션 중에 하나인 SAP GRC를 도입하기 위해서 SAP GRC로서 이런 내부 회계 통제를 잘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을 SAP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또한 SAP로 선택하고 왜 PC 버전을 선택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PC의 장점인 온프레미스 제품과 동일한 어떤 확장성이나 유연성을 가지고 구축을 할 수 있으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전략에 따라서 클라우드상의 어떤 가치들을 같이
베네핏을 얻고자 온프라미스가 아닌 프라이빗 에디션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전체 TCO의 절감 목적과 내부회계 통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체 이제 PC로 구축하는 범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영역에 이런 기능들을 구축을 하면서 그 외적으로 경비관리를 담당할 이어카운팅 솔루션, 펀뱅킹 솔루션, 그 다음 세무관리 솔루션들을 같이 선택해서 클라우드 상에 서비스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SAP GRC를 통해서 내부회계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전체의 어떤 1차적인 범위로 삼았고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SCM 쪽은 이제 통합 업무 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이 통합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2차 범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PC와 1차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2차는 연계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SAP PC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PC 자체를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방식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있는데요. PC는 SAP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PC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음에 환경 구성을 위한 SAP와 TA 세션을 진행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SAP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그 설정을 하는 확인 과정을 진행한 다음에 SAP 쪽에서 시스템을 빌드해주면 그 빌드된 시스템을 고객사에서 최종적으로 핸드오버하는 과정으로 PC는 초기에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고객사에서 빌드된 시스템을 핸드오버 받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기존의 온프레미스나 이제 PC나 유사한 방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설정하고 아바브로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이제 시스템을 핸드오버 받기까지는 고객이 계약 후에 핸드오버 받기 그 중간 단계에는 이제 온보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SAP와 같이 시스템 설정에 대한 작업을 논의하게 돼 있고요. 이 논의가 끝나게 되면은 SAP 쪽에서 논의된 이 설정대로 시스템을 빌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보딩 과정에 있어서는 SAP가 제공하는 세 가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SAP의 어떤 아키텍처 어드바이저하고, 그 다음 구축 파트너사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그 다음 고객사 IT팀이 모두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이 온보딩 과정을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템플릿의 경우는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 구성을 위한 커스터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클라우드상의 어떤 접속을 위해서 고객사의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성하고, 그 다음 고객사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보안 정책을 감안해서 클라우드 환경 구성을 할 수 있는 이제 커넥티비티 퀘스천널스를 작성을 하고, 또한 이제 옵셔널하게는 SAP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을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시나리오를 보면서 고객사가 결정해서 이 부분이 이제 액티베이트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트 해서 최종적으로 시스템 빌드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액티베이트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세 개 템플릿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SAP와 파트너사와 고객사 IT 담당자들이 모여서 TA 세션을 통해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작업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온보딩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SAP에서 이제 SAP 글로벌 주체로 해서 시스템 빌드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확인을 하는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까지가 이제 주로, 그러니까 뭐 잘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빌드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더 걸려서 시스템 빌드 한 후에는 고객사에 이제 핸드오버 해주면 고객사는 그걸 확인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PC 프로젝트를 할 때는 기존의 온프라미스를 구축할 때처럼 고객이 그냥 스스로 기존에는 이제 SAP BC라고 하는데 베이시스가 인스톨링 해가지고 그냥 뭐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객사 네트워크 바운더리 안에서 뭐 한다기보다는 SAP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엔지니어의 지원을 받아서 명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빌드를 함으로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에 이 온보딩하고 TA 세션에 대한 기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제 과정에서 저희 그 고객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됐네. 죄송합니다. 저희 고객사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사례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객사는 하이퍼스케일러 공급자를 AWS 선택을 했는데 어떤 커넥션 옵션은 이제 회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AWS VPN 옵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사는 AWS를 통해서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PC 외적으로도 여러 솔루션들이 이제 AWS에 올려서 PC와 같이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지원하는 구성을 할 예정이고, 이미 AWS에 올라가 있는 솔루션도 있고 향후에 이제 올려야 되는 솔루션들도 있는데, 이런 이제 시스템에 대한 연계는 AWS의 VPC 피어링을 통해서 클라우드 내 VPC 간 인터페이스로 구성을 했고요.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좀 체크리스트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 저희 프로젝트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TA 세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정 값들에 대해서 잘 논의를 했었는데, 네트워크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문제라기보다는 좀 혼선이 있었던 게, 고객사 구축 시에 촉이 좀 세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SAP가 사용할 네트워크 대역이, 기존의 고객사 IP 대역과 이제 중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객사에서 노티가 조금 잘 안 됐고, 저희 파트너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누락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돼서 그 초반에 잘 다시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요게 아마 이제 그 잘못됐었으면은 오픈한 다음에 이런 이제 다시 이런 설정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좀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PC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설정 값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좀 클라이언트 구성 전략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면서 클라이언트 구성 전략의 핵심인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서는 같이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가 레슨런을 얻었고, 이렇게 핸드오버 된 거에 대해서는 여기 화면에 좀 안 보이시겠지만 요 커스터머들이 그런 핸드오버 된 시스템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을 SAP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는 이제 2티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2티어 구성 전략에 대해서는 우선 개발과 운영 두 개의 어떤 티어로서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 빌드가 됐을 때 우선 개발의
클라이언트 2개, 운영의 클라이언트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디폴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개발과 운영 프로덕션 사이에는 이제 QAS라 그래서 뭐 테스트라거나 아니면 이제 품질 체크를 하기 위한 QAS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좀 빠져서 이 부분은 추가로 SAP 쪽에 지원 요청을 해서 요거는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따서 요 클라이언트 구성을 신규로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기존 방식대로 개발과 운영 사이에 어떤 QAS 서버를 별도로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함으로써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빌드를 했고요.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뭐 앞에 세션에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라우드 PC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포트 런치패드를 통해서 주로 저희가 시스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CIC라고 해서 커스터머 인터랙션 센터를 통해서 24시간 이제 채팅이나 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라이즈 컨트롤 타워라 그래서 프로젝트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채널이 이제 하나 더 생겼는데, 뭐 이렇게 SR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SR 건이라든지 인시던트에 대해서는 바로 라이즈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지원받아가지고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SAP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프로젝트 수행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S 아이템의 기업 서비스가 제공 잘 된 사례라고 한다면, 공공기관도 좀 많이 했고, 얼마 전에 했던 이제 부산항만공사 같은 프로젝트도 저희가 부산항만공사 경영정보화 시스템이라 해서 SAP부터 SAP와 관련된 이제 여러 솔루션들, 레가시들을 같이 이제 구축해서 제공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정유화학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칼텍스, 리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SAP 쪽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현재는, 스마일 게이트라든지 유비쿼스 여러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자일스럽다는 의미가 계획을 하고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개발 운영의 스피드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지요? 라는 어떤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애자일 방법론이라든지 이제 애자일 방법론으로 구축을 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모달 모델에서 모드2에 해당하는 이제 운영 어떤 모델로서는 데브옵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도 운영을 하거나 이제 프로젝트들을 해보면 계획을 하고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면서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스피드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좀 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워터폴 방식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좀 더 잘게 쪼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그때 순차적으로 그게 끝나고 다시 스타트되고 끝나고 스타트되는 관계에서 뭔가 최종적으로 그런 리스크나 문제점들 아니면 어떤 타스크들을 어떤 롱텀에서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그 해결이 돼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게 쪼개가지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빠르게 다시 피드백하고 다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플랜 한 다음에 그런 또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애자일하게 그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의미로 저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라이센스 모델이 구독료 방식이라서 소프트웨어 확률은 기본 서비스 항목이 아니고 매월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지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라이빗 에디션에 대한 라이센스는 단순히 라이센스뿐만 아니고 인프라, 그 다음 그거 인프라에 대한 그 운영 서비스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지금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메모리 기술은 원래 범용적으로 있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SAP S4HANA 클라우드의 새로운 기술로 분류되는군요. 웨비나를 듣는 대로 문제의 정답이 아리송송합니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솔루션들이 지금 인메모리 기술을 차용을 해서 많이들 지금 솔루션들을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내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솔루션 회사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SAP 입장에서도 뭐 S4 하나에 밑단이 되고 있는 어떤 인메모리 기반의 하나DB라는 부분들이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S4 하나 클라우드의 새로운 기술이라고 이제 SAP가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부분들은 S4 하나 DB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S4 하나 DB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SAP의 하나 클라우드 관련된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단순하게 이제 잇몸이 기술이다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기술들의 기반은 어쨌든 인메모리 DB를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솔루션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서 그걸 총칭해서 이제 SAP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로 고객사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종료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계속 올라왔던 여러 문의사항에 있어서는 따로 저희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메일을 통해서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